안녕하십니까, 최정우입니다. 지난 9월 초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하고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곰파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태풍 곰파스가 서산 태안을 포함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지나간 지 40여일. 그런데 피해 지역에서는 태풍이 남긴 상처가 아물기보다는 오히려 곪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태풍 곰파스 이후 한 달, 과연 어떤 모습인지 둘러보았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바다를 막아 조성된 대규모 농지 서산 AB지구. 해마다 이맘때면 수확을 앞두고 황금빛 물결이 출렁했던 곳이지만 올해는 그 황금 물결을 찾아볼 수 없다. 이거 지금 황금빛이 노란 황금빛이야 되죠. 뭐 금바지 색깔 마냥 노란 황금빛이야 되는데 보다시피 검은 색깔 나지 않습니까? 채색. 앞으로 좀 시간이 가면은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자체가. 더 검게. 한마디 보면 처참하잖아요. 뭐 글자 그대로 초토화됐다고 할까요? 뭐 한 톨의 쌀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논에서는 제대로 연글지 못한 벼들이 짙은 회색으로 말라가고 있었다. 벼가 성장을 멈추면서 나달이 하얗게 마르는 이른바 백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나달은 모양만 갖췄을 뿐 빈쭉정이가 대부분이다. 여기 보면은 전혀 흙도 없는 다 올라가잖아요, 제가. 한 톨지기 알맹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거. 쌀로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그 벼라고 봐야죠. 반죽쟁이요, 반죽쟁이. 이렇게 염을 이렇게 된 상태가 되는데. 쌀 역할은 끝난 건데, 자체가, 이거는. 쌀 역할 자체가. 원인은 바닷물이었다. 태풍의 강한 바람에 밀려온 바닷물이 방조제 제방에 부딪히면서 안개처럼 변해 논을 덮친 것. 안개로 변한 바닷물은 강한 바람을 타고 반경 5km에 이르는 농경지를 초토화시켰다. AB지군의 백수 피해 면적은 6,700여 헥타, 2천만 평이 넘는 규모다. 이 중 60%는 아예 수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 피해액만 500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거 비는 그 당시에는 안 왔어요. 비는. 그리고 바람만 세게 불어가지고 우리 이 담수 그 제방뚝 그게 대하천 앞바다부터 물이 밀어 올라가지고 태풍이 나가지고서 밀어 올라와서 이미 물기둥이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놈을 바람을 쳐서 이 반경 5km 이내를 아주 그 하수 바닷물로 다 코팅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황금 들녘이 아니고 죽음의 들녘이다.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이곳 역시 태풍 곰파스로 인한 백수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다. 바닷물의 영향을 받은 AB지구와는 달리 강한 바람에 벼 이삭의 수분이 순간적으로 증발하면서 벼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 그날 그러니까 곰파스가 부은 게 2시서부터 5시까지 새벽에. 예, 한 10일이 지나서 그 이후부터 이렇게 백수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좀 특이한 아주 바람에 의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셨던 거예요? 당연하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뭐 백수인지도 몰랐고. 태풍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남겨진 상처는 컸다. 수확을 얼마 안 남겨둔 상태에서 벼의 성장이 멈춰 수확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 청치 이게 지금 배알이 여물질 않고 잎의 색상이 노란 황금색을 떼야 되는데 새카맣지 않습니까? 이 시커먼 게 지금 현재 바람의 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상 색깔은 그 노란색을 띱니다. 그리고 배알 자체가 통통하죠. 그런데 이것은 색상이 검고. 태풍 곰파스로 태안과 서산을 중심으로 한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백수 피해는 9,900여 농가 총 15,600여 헥타에 이른다. 태안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85%, 서산은 32%가 넘는 농경지에서 백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농사 짓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아주 참담하게 이를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봄부터 씨앗 뿌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낫만 가지고 콩밭만 가지고 가서 수확만 하는 이 단계에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뭐 대책이 아닌 대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정부에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다도 호소하고 이제 도에다도 호소도 했고. 현재 정부가 밝힌 백수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수매 가능한 벼 알곡을 대상으로 한 정부 수매와 1헥타당 농약대 10만 원, 대파대 110만 원 등 총 120만 원 수준. 3,000평당 110원 나옵니다. 평당 한 360, 70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간 비용이 소작농인 경우는 약 평당 2,000원짜리 자금이 투여됐습니다. 땅 한 평을 얻는데 평당 1,000원. 또 우리 그동안에 농약대 인건비, 기타 농장비, 그러하게 들어가면 평당 1,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상의 얘기를 하면 차라리 보상이나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도 손해났으니까 비료 떼고 농약 떼고 주마.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해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보상 안 받겠습니다. 지금 평당 310원 받아서 2,000원 손해내는 사람들이 310원 받아서 뭐합니까? 서산 AB지구는 대다수 농가가 임대농. 올 농사를 망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의 3분의 1 수준의 정부 지원으로는 내년 농사를 위한 땅을 빌리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가 볼 땐 최소한 임차 비용, 임대 비용은 정부에서 좀 지원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농민들도 희망을 갖고 재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 어렵다면 2002년 루사 피해 때 지원됐던 금액이 이제 268만 원인데 그건 이제 임대료 수준은 되거든요. 지난 2002년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루사. 당시 정부는 특별재해지역 지정과 함께 피해 농민들에게 생계 지원비, 특별위로금 등 실질 소득의 80%에 달하는 현실적인 지원을 실시한 바가 있다. 특히 백수 피해 농가들 같은 경우는 2002년 루사 때 한번 백수 피해가 이쪽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제 발생을 했었고 그때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2002년도는 실질 소득의 약 80%가 지원이 됐는데 이번 110만 원이 대파 따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친다면은 지원이 너무 야박한 게 아니냐. 정부는 2002년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지자체에 건의해 2006년 재해복구 규정의 개정으로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함께 농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그 걱정 내용들을 함께 담아서 이 농림식품부라든지 또 정치 쪽으로 해서 뭐 국회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또 호소도 하고 또 도에도 또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반응이 있나요? 그 답이 없어가지고 조금 농민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지원금으로 59억 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등 피해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일어난 서울 도심의 물난리.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게 곧바로 특별 위로금을 지급했고 대통령까지 직접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바라본 서해안 태풍 피해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쓰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 땅도 대한민국 땅인가? 내가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인가? 청와대표 물난리는 당정청이 특별회의를 해가면서 특별대책을 마련했고 불과 이틀 만에 호당 100만 원의 의료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시장 대통령까지 전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내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사는가? 여기는 액수도 거기보다 큽니다. 4개씩은 5개씩은 정도의 중앙부처에서 어느 한 사람 장학금 이상 온 적이 없습니다. 어느 당 총재 한 사람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그 짝과 이 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단 몇 시간의 바람에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과 그리고 멀게만 느껴지는 정부의 지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농민들은 지금 간절한 구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땀 흘려 지은 1년 농사에서 한 톨의 쌀알도 건지기 힘든 농민들. 이들은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지원으로 내년에도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피해 농민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피해에 비해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도 작고 또 너무나도 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되는 게 뽑혔어요. 26년째 이곳에서 장미를 재배하고 있는 문경식 씨. 문 씨도 태풍 곰파스의 강한 바람에 키우던 장미는 물론 비닐하우스와 재배시설 전부를 잃었다. 예, 이건 철거가 된 상태예요. 지금 골조는 철거가 된 상태고 양액 시설까지 다 철거가 된 상태고 양액 그 배지를 빼놓은 상태예요. 이게 장미를 잘라서 빼놓은 상태예요. 이게. 그럼 뭐 하나 남은 것 없이 다 날아갔네요? 그렇죠. 이건 완전 100% 초토화된 거예요. 이제 왕성하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와서 이제 한밤에 들이닥친 강풍에 출하를 앞둔 장미 한 송이 건지지 못한 문 씨. 새롭게 농사를 시작하려면 3억 원이 넘는 시설 자금이 필요한 막막한 상황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태풍 곰파스로 충남도 내에서는 1,10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서산과 태안, 당진과 홍성, 예산 등 수십에서 수백억 원씩의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에 대해서는 내일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 5개 시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획기적인 정부 지원을 기대했던 문 씨. 하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뭐냐고. 우리는 그거 되면 그래도 혜택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자기네도 생색낸 것밖에 없지. 그냥 말로 생색낸 거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농민들 이거 농사를 지라는 건지 농사를 그만두라는 건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현 정부가. 현행법상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피해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떤 뭐 혜택이 더 간다든지 이런 상은 없어요. 다만 다만 그 지역, 그러니까 재난 지역이 선포된 지역의 지자체의 피해액이 크다 보니까 지방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시군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 피해액이 더 늘어난다든지 주민한테 뭐 금액이 더 나간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어요. 특별 재난지역 지정으로 생기는 변화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일부가 국비로 대체된다는 것이 전부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재산의 피해는 애초부터 특별 지원 대상이 아니란다. 농민들이 기대를 했죠. 왜냐하면 살아날 방도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제도나 어떤 이런 것 속에서는 이 태풍 피해로 인한 이 영농재생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재난지역이라도 선포가 되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실제 재난지역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라든가 영농 지원이라든가 회생 가능한 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의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문 씨는 요즘 26년째 해오던 장미 농사를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다. 정부에서 막 지원해서 장미 피해는 고사하고 새로운 시설 비용만도 3억 원 넘게 필요한 상황에서 문 씨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복구 지원금은 최고 5천만 원.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제가 이 시설을 다시 일으켜서려면은 최소한 3억에서 3억 5천 가져야 돼요. 그 5천만 원 줘가면서 이거를 시설을 하라고 하면은 누가 하겠느냐고요. 제가 지금 쉬운 셋입니다. 그러면 2, 3억 빚을 져놓으면은 이걸 어떻게 갚겠느냐고. 이상해서 뭐 5천만 원 해주고서는 헐테면 해라 말테면 말아라 뭐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포기하려고 해요 지금. 26년간 제가 장미농사에 매진했었는데 포기하려고. 서산시 팔복면 진장미. 사과와 배 등
과수농가가 밀집한 이곳 역시 태풍 곰파스의 직격탄을 맞았다.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사과나무는 한 방향으로 쓰러져 있고 땅바닥에 떨어진 사과는 그대로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다. 다 잡아줬어요, 이렇게. 이건 일사도 소용없지요. 이거 나무가 커나서 또 일선 와도 또 잡아지고. 그냥 두신 거예요? 못 일서시 그래서 연두도 못 나서 그냥 내 앞으로 두었지 뭐. 그럼 사과농사 포기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포기하려고. 다 발매하려고 아주 다 잘라서. 이거 일선 오면 또 안 잡아지겠지, 이거. 인근에 위치한 배과수원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다. 나무만 쓰러지지 않았을 뿐 수확을 앞둔 배나무에서 배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가 있고 여기 붙이고 여기 있고 저쪽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둘, 넷, 여섯, 이 한 가지에 8가지가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이거 배가 이거 하나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미리 수확하신 게 아니죠? 수확 안 했지요. 이거 수확할 정신이 어딨어. 배가 다 떨어져서 있는데 지금 수확을 묻어놓은 거지. 강한 바람에 잎과 열매가 모두 떨어지면서 내년 봄 피어야 할 꽃이 벌써 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리 피어버린 꽃에 내년 농사가 걱정이다. 과수농가들은 당장 올해가 아닌 내년 이후의 피해가 더욱 우려스럽단다. 이게 과수 이런 그 피해가 많이 발생하면 한 3년 가거든요, 이게 피해 정도가. 그래서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막연하거든요. 뭐 재직으로 들어가면 보상 좀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재직으로 들어가긴 들어갔다는데 뭐 그런 건 뭐 보상 나오네 뭐는 한테 하나 못 들었어요. 서산시 부성면 칼마리. 16년째 이곳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박종범 씨네 인삼밭도 태풍 곰파스 앞에 맥없이 쓰러져 버렸다. 태풍이 지나간 지 40여일이 지났지만 여태 차양막 보수도 다 마치지 못했을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다. 제일 심한 곳이 이 정도로 그냥 다 날아갔어요. 없어요. 여기에 다 시설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요 정도면은 한 500평 정도는 밖에 안 되는데 저쪽 큰 자리 같은 게 한 10,000여 평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걷어다가 파도처럼 한 군데 쌓아놔가지고 무슨 구조물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쓰러진 차양막이야 시간을 갖고 복구하면 된다지만 문제는 땅속에서 자라던 인삼이 이미 썩고 있다는 것이다. 끊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부위가 한 썩어버린 건가요? 그렇죠. 한 5cm 이상은 지금 썩어서 없어져요. 점진적으로 썩어서 내려가지고 다. 그럼 흙이 돼요. 이게 몇 년 정도 키우신 거예요? 이게 5년근. 5년근. 5년 키운 게 지금 한 번 그렇죠. 간 거네요? 네. 지금은 인삼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해선 차양막 등의 시설 보수를 하는 데만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어디에서도 정부의 지원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단다. 좀 식상한 얘기예요. 농민들 쪽에서.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거든요.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재난 선포 지금 선포한 지도 한 거의 보름이 지났고요. 보름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과감해 주시려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무의미할 정도 같아요. 허탈하죠. 아까 말대로 농업에 등지고 싶은 사람이 마음에 앉아 하루에 굴뚝 같아요. 태풍 곰파스의 강풍은 서산 태안 지역의 수목재배 농가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강한 바람에 수목재배 농가에서 키우던 나무들이 버텨내질 못하고 부러져 버린 것. 그럼 이건 이제 상품성이 없네요? 없는 거죠. 이제 포기해야 될 나무들이죠. 버려야 될 나무들. 걷어내는 것도 비용이겠죠. 그나마 부러지지 않은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낸 채 누워버렸다.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은 판매가 불가능해 수목재배 농가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묘목에서 시작해 10여 년을 밭에서 직접 키운 나무들이다. 그렇죠. 묘목부터 요만한 30cm 되는 묘목부터 키워가지고 17년 동안 키웠던 나무예요. 세운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상적으로 적어도 2, 3년 동안은 판매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도 생활하는 부분도 사실은 어렵다고 보여야죠. 그러나 수목재배 농가들은 정부의 태풍 곰파스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서 자신들만 제외된 것이 이해가 안 된단다. 지자체에서는 지금 그 수목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장 불만스러운 부분인데, 왜 똑같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은 똑같은데 농작물은 피해를 다 보상을 해주고 유독 수목만은 이제 지금 제외를 해준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지자체인 서산시청에 그 이유를 문의했다. 그 생업을 목적으로 그거를 했다면 괜찮은데, 그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무를 키워서도 갖다 판매도 하고 또 중간 도매상도 하고 이런 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주로 대부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피해 입은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만큼 보상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신 건 맞아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억울함은 이해되지만 현재 규정상 조경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수목재배를 하고 있더라도 피해 조사 대상에선 제외될 수밖에 없단다. 나무 키우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거는 보상이 안 되나요? 그것도 조경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 조경업자라는 이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예. 조경업 면허만 있으면 아예 다. 예.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 지침상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사를 먹고 살라고 지어서 나무를 갖고서 피워봤는데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논밭에다 나무를 심어서 몇 년 동안 애써서 갖고서 그걸로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휘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곡식이라서 그 보상이 되고 보고 또 환경도 중요한데 나무를 안 된다고 보면 나무 심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남긴 태풍 곰파스. 현실성 없는 그리고 너무 멀기만 한 정부의 지원은 농민들 가슴에 또 하나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 태풍 피해 현장에서 만난 많은 농민들은 농사짓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였거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실효성 없는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을 꼽았습니다. 좌절을 겪고 있는 농민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어야 할 정부의 피해복구 지원 정책.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태풍의 피해를 비껴가지 못한 건 바다도 마찬가지. 천혜의 지형과 환경 덕에 천수만 일대에 성행했던 가두리 양식장들도 태풍 곰파스의 직격탄을 맞았다. 평소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던 가두리 양식장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조금씩 이렇게 좀 뭉치로 돼 있잖아요. 가두리 흔적들이. 저게 이제는 사라지고 난 잔해물이다. 그럼 여기 가두리 양식장들이 다 차있습니다. 지금 다 없어졌어요? 예, 그렇죠. 다 없어졌죠, 지금. 가두리 양식장 전체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전체가 다. 간간히 떠있는 양식장 잔해물만이 이곳이 가두리 양식장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나마 바다에 떠있는 양식장들도 참혹한 모습이다. 그물은 찢겨졌고 물고기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
아침에 산호에서 쳐다보니까 헝러들어가니까 바다가 여기 전체가 꽉 차 있었어요, 가두리가. 그래서 이만큼 헝러니 지금 다 돼 있어요. 다행히 이런 거는 그래도 남아 있어가지고 뭐 쓸 거라도 남았나 봤더니 나무는 쓸 수도 없고. 이게 32년 자산이 이거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다예요. 32년간 이곳에서 가두리 양식을 해온 최풍우 씨. 평생을 바쳐 조금씩 규모를 키워왔던 양식장이었다.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고 생계마저 막막해진 상태.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믿기지 않는단다. 처음에는 혼자 식구하고 후락질로 하다가 이거를 조금 크다 보니까 종업원도 한 6, 7명 두고 하다가 지금 뭐 할 수 없이 종업원들도 다 가라고 지금 혼자요. 도로만 다니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봐도 뭐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이게 머리가 텅 비었어요, 깡통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대부분의 양식장 시설은 파손돼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나마 남은 것들도 건질 게 하나 없다. 정부는 천수만 일대 가두리 양식장 복구 지원액으로 총 313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융자 161억 원, 자기부담 87억 원을 제외한 순수 정부 지원액은 65억 원에 불과하다. 가두리에 대해서 피해는 221억이거든요. 그래서 복구비가 내려온 게 가두리가 313억이 내려왔어요. 그 중에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21%, 65억. 지금 나머지 이제 빌려주거나. 그 융자를 하든가 아니면 자담을 하든가.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융자 지원도 문제지만 직접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금 한도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설 피해와 유실된 물고기 피해를 합쳐도 어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 지원금의 최대 한도는 5천만 원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손해봤다. 그래도 5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희생불능이다. 생물하고 시설 포함해서 5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복구라는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복구 자체는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5천만 원으로는 양식장 10칸을 만들기도 어려우니 양식어민들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은 이렇게 정부에서 아무런 어떤 방법과 어떤 조치가 없는 한은 이건 인재입니다. 왜 인재냐? 최소한의 정부라고 하면은 죽어가는 그 어민들은 지푸라기라도 던지면서 살려줄 수 있는 방법론은 찾아줘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그건 인재죠. 26년째 태안에서 장미를 재배하는 문경식 씨. 비닐하우스와 재배시설이 완전히 파괴돼 다시 농사를 재개하려면 3억 원 넘게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문 씨가 받을 수 있는 재해 지원금의 한도 역시 5천만 원이다. 어떻게 하우스를 짓느냐고. 한 3억이나 3억 5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5천만 원 줘가면서 하우스 지라고 하면은 누가 짓겠느냐고요. 그만두라는 얘기지. 2억인가 얼마까지도 해줬었대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도액이 5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억 원이었던 재해지원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낮춰진 것은 올해 2010년. 정부는 농작물 재배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축소해왔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은 재해보험을 이용하라는 것. 2010년도 이번 태풍 같은 경우는 피해 규모가 아무리 커도 최고 상한선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법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아마 금액을 낮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큰 농가들 경우는 사실 내년 농사를 재개하기 힘들 정도죠. 지난 2001년 법 제정을 통해 시행된 농작물 재해보험.
재난지원금의 한도를 줄이는 대신 보험을 통한 보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보상의 부분을 계속 더 많이 해주면 재해보험 가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보상을 계속 줄여왔고 재해보험을 확대하는 정책을 실제로 펴왔는데 우선은 이제 전체 농산물이 모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뭐 백수 피해 농가들이 얘기하는 벼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시범 사업으로 포함은 돼 있었지만 현재는 재해보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고스란히 이거는 농민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예 재해보상과 관련한 어떤 제도적 장치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현재 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작물은 7개에 불과한 실정. 시범 작목을 앞에도 20개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보험은 보험대로 가입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 한도는 계속 낮아진 상황. 결국 보험과 정부의 지원, 어느 쪽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햇빛 뜨거운 보험 자체가 안 돼요. 보험 자체가 안 되고. 홀수 썼으면 벌써 있죠. 근데 안 되는 작물들이 이렇게 단연생 작물이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인삼은 보험도 안 돼. 네. 이거 한도도 낮아. 네. 그럼 어떡하라. 지금 우리나라 농업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현재 시행 중인 보험 상품의 가입률도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보험이 실질적인 농가 피해 보상 대책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상이 지금 제한돼 있다. 작물이. 그러면서 작물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재보험에 이제 가입하는 이제 보험료 부담을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줄여달라. 재보험의 경우에 특정 재해만 한단 말이죠. 사실은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재해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특정 재해보다는 종합 재해보험 방식으로. 아울러 대규모 재난에 있어선 정부가 보상을 담보하는 등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재보상법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근본적인 자연재해에 대한 농민들의 그런 큰 피해, 재앙적 수준의 피해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자연재해가 재앙순으로 덮치고 그 재난적 피해를 국민의 어머니인 농민들에게만 전가시키고 외면한다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6일 서산 AB지구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백수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한 정부의 전량 수매와 현실적인 재해 지원금 등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 사슬 같은 농사에 불을 넣어야 하는, 그렇게 애지중지 길른 농사를 갈아엎어야 하는 우리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거긴 현 정부에서 농업말살 농민 죽이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 세금 내는 청정농농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농민들은 농기구를 몰고 자신들의 논으로 향했다. 1년 피땀 흘려 가꾼 논을 갈아엎어서라도 정부의 현실성 없는 생색내기 지원이 아닌 진심으로 농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 만세에 온 거 말도 못하죠. 가슴이 뽀개지지. 뽀개지죠. 얼마나 이게 노력을 한 줄 알아요, 이게? 말도 못해요. 늙은이들이 농사 져가지고 이런 걸 누가 아냐고. 지난 봄 희망의 모를 심었고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함께 땀을 흘렸던, 그렇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벼를 갈아엎고 그 벼에 불을 놓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 그들은 이렇게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다. 제발 위기에 처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농업을 살려달라고 말이다. 못자리부터 시작해서 직접 노를 심고 병해충 방제를 하고 1년에 그런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정말 2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이런 현장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농민들의 심정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태풍에 의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농민과 어민들. 그들은 지금 하늘을 향해 또 정부를 향해 가슴속에 응어리진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천재와 현실성 없는 정부 지원이라는 인재를 함께하는 농민과 어민들. 그들은 지금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또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있는지, 이렇게 말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